한 임대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가 즐비하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온갖 편법으로 버젓이 입주하는 이들은 늘어나는데 정작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.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이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 영구 임대주택 말씀입니다만 일반 임대주택보다 들어가기가 더 까다롭고 엄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이 그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곳 이거 자체가 일단 임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. 네. 뭐 기간 자체가 한 50년 정도 되는 기간이고 보증금하고 임대료 수준도 주변 시세의 한 3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뭐 일반적인 그 임대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뭐 많게는 한 90% 정도 수준인데 이 30% 정도 수준이라면은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이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입주 자격 같은 경우도 생계급여 수급자라든지 뭐 국가 유공자, 5.18 민주 유공자들 이렇게 뭐 정신 그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신다면은 뭐 상당히 조금 뭐 그 그림과는 좀 다른 그런 성향들이 눈앞에 보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만큼 그러니까 보증금과 임대료, 인근 시세 대비해서도 역시 또 다 밑도는 편인 것이죠? 그렇죠. 뭐 네. 임대주택 주변 시세 그 아까 30%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금액 자체가 뭐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. 또 그 월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뭐 저렴하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임대주택인데 그렇다면 입주 자격 기준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입주 자격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액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총 자산 가액이 1억 6,700만 원 이하로 보고 네. 있고요. 뭐 네. 차량 같은 경우는 2,52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은 그 입주 거주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산가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여야 되고 차량 또한 2,500만 원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네, 소유를 그렇습니다.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자면 영구 임대주택 앞에 즐비한 외제차 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? 이게 사실 그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뭐 정부의 그 복지 예산을 가지고 뭐 하는데 이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도덕성이 그 결여된 네. 그런 부분을 가지고 침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으로 그 생기는 그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매체가 조사를 한 결과 실제 거주자 중에서 70%가 넘는 상당수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 부정 입주로 봐야 하는 건가요? 예, 이게 이분들은요? 사실 예. 그 빈틈들이 좀 많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 차량이라든지 부분들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친척 명의로 소유를 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. 그렇겠네요. 거기에 네. 따라서 뭐 리스나 그 렌트 차량 같은 경우는 자산 신고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기가 없고 또 법적으로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그동안에 이런 허점이라고나 할까요? 부정입주 관련해서 정부가 좀 손을 대고 좀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? 예, 뭐 대책들을 많이 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뭐 내놓긴 했는데 실행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되는 그 부분들이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뭐 인원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게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각지대에 대한 그 피해가는 그 빈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그 도덕성이 네. 이게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. 네, 사실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된 건데 지금 그렇다면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. 좀 그렇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사실 이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. 네. 지금 대기 인원만 해도 지금 한 3만 명 정도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평균 대기 시간이 2년이 넘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격 심사만 피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네. 그래서
그 공급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선의로 그런 데 들어가셔야 할 분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. 상황이 네. 처해지겠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관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현장 그 관리가 상당히 좀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라든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모집 공고에 대한 그 정기적으로 그 발표를 할 것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수요자에 대한 그 입주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그 명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집 방식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네. 대기자 명부 그 일어나 이런 부분도 연말 제도 개선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개선안을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인 것 같은데 현재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아까 제가 이게 정말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네. 3만 명이 넘는 그런 아, 인원이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쌓일 수도 있어요. 점점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걱정들.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격 심사만 피하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예, 그 공급이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한 뭐 65만 호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급이 당연시 그 탄력적으로 공급이 안 나온다 보면은 대기 시간 특히나 이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대기하는 그 인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당연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라든가 아니면 앞서 본 이제 예비 입주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뭐 지원 정책을 내놓거나 한 게 있습니까? 네,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만 계속 내놓고 있어요. 예. 뭐 하자 보수라든지 뭐 복지 시설 내 장비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. 또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뭐 경제적인 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촉진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뭐 만들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대기자 명부 일원화라든지 대기자 명부 모집 그 인원 그 방식들을 개편하는 게 가장 그 정책 마련하는 거에 그 주된 그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임대주택 내 부정입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죠.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재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그 한계점들은 있습니다. 그게 뭐 좀 더 선진화돼 있는 임대로 선진화돼 있는 것들은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분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 정부적인 그 한계점이 있다 보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관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중간중간에 그 빈틈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선진화되어 있다 보니까 양심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결여가 된다면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조금 더 좀 무겁게 하고 앞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무주택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임대주택 제도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서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